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부처별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산업부도 올해 신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신산업 육성, 혁신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사실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소니가 워크맨이라고 하는 음향기기를 개발을 하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예. 이후 저희들 LG라든지 삼성이 그 후속 제품을 내놓았지만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MP3라고 하는 그런 기기가 등장하였고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소니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예. 역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노키아 시장이 우리 삼성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또 점령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고 이런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산업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산업부가 이러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는데 정부적인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여러 부처가 자율주행차를 강조했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이 레벨 1에서 레벨 5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한 레벨 2 정도입니다. 네. 뭐 어떤 이제 긴급 물체가 왔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스톱한다든지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좀 할 수 있다든지 네. 그 정도인데 2020년도 정도의 모든 이제 상용 이 회사들이 레벨 한 3 정도 그러니까 예. 운전자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그런 레벨 3의 그 기술을 개발하고자 지금 전 자동차 업계들이 전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내연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들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라이다라든지 AI 기술들은 우리가 한 2, 3년 정도 선도 기업에 비해서 저희들 뒤처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발달하고 있는 통신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이런 기술들과 또 뛰어난 인력들을 우리가 합친다면은 충분히 자율주행차에서 또 세계를 우리가 섬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문제도 보고가 됐는데요. IOE 시스템 또 미래 에너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이제 IoT라면 보통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예. 그래서 IoT에다가 에너지를 결합해서 인터넷 오브 에너지라고 하는 IOE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시고요. 예.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취약점인 가능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CBM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수요와 공급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최적화되고 우리가 최소의 공급에서 최대 우리 수요를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부분을 발전시키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통상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 규제가 갈수록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화요일 날 한국 시간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들 세이프가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120만 대에서 세율 관세 20% 정도,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셀 같은 경우에는 2.5기가까지는 없지만 모듈 같은 경우에는 30%의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22일 날 발표하고 난 이후에 김현정 본부장이 주체가 되어서 관계 민간 업체하고 저희들 민간 점검을 하고 여기에 예.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 대상은 그 철강과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나오는 등 미국의 규제가 뭐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소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주무부처인 저도 주무부처의 장관인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니까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예. 답답함은 미루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한국과 미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보 동맹국으로서 오랫동안 협력을 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경제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WTO 제소도 저희들이 배제를 하지 않는 그런 좀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는데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글쎄, 전기 요금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기 요금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높아지고 네. 공급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수요는 아주 둔감할 것으로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2022년도에 저희들 예비력이 한 31%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의 여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그렇게 인상의 요인이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당장 태양광이나 풍력이 요금이 조금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비싼 면이 있지만 미국이나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그다음에 영국은 25년도에 훨씬 더 쌀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28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장기간으로 2030년 정도로 보신다면 전체적인 전기 요금은 한 저희들이 예측건데 한 10.9%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우리 사회에 뭐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아마 장관께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지금 올해 7,530원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월 157만 원 정도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이 157만 원이라고 하는 월급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에서 11위 정도 되고, 그리고 3만 불 시대, 그리고 올해는 3만 2천 불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최저임금은 저희들이 감내를 할 수가 있고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쪽은 저희들이 일자리 안전 자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서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좀 고부화 가치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상 경쟁력이 세계를 좀 주도하는 모습으로 점차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